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반도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4월 29일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미납액 250만 원과 납부지연 가산세 2,500원을 함께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단 부가가치세 미납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납부지연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지요? 세 달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계정을 정리하는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 예정 1, 2, 3월 분해돼서 3월 말에 정리했을 겁니다. 그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비교해 보니까 매출세액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대변에 기록을 딱 했을 겁니다. 그 대변에 있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이제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250만 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다. 그지? 가산세를 내야 된답니다. 가산세 2,500원. 그거는 우리 회사 생돈 드니까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래요.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2,500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냈습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보통예금에 대해서 뭐 우리은행이라는 거래처 제시되어 있지만 그거는 뭐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어차피 우리 돈이다, 그지? 그래서 뭐 입력하더라도 입력 안 하더라도 채점 영향 없고 저는 우리 연습한 대로 보통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 안 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메뉴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4월 29일이고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250만 원. 대변에 차변 계속합시다. 차변 세금과 공과 800번대 코드 2,500원.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요 두 개 합한 거 금액 자동 표시된다, 그지? 2500 됐지요? 입력 완료. 2번 문항 5월 23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량을 1,0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단 처분 시점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계정 잔액이 130만 원 있는 상태다. 자기주식의 처분 회계 처리입니다.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됩니다만은 회계 처리할 때는 마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면 편하더라, 그지? 자기주식 취득하면 차변으로 회계 처리, 처분하면 차변에 적혀 있던 거를 이제 대변으로 회계 처리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을 팔아먹었습니다. 대변에 자기주식 적고요. 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던 걸 없앴습니다. 800만 원. 차변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또 돈이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고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800만 원 기록되어 있던 거를 1,000만 원에 팔아먹었으니까 200만 원 이익 보았다, 그지?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적고 싶은데 주의합시다.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본 항목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 기록하기 전에 나의 반대 포지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혹시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있다 그지? 그러면 요 반대 포지션부터 없애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기록해야 된다. 그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것이 차변에 회계 처리되었어서 그게 재무상태표에 딱 표시되어 있다고 그거를 먼저 없애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130만 원을 먼저 없애고 나머지를 70만 원으로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됐지요? 입력합니다. 5월 23일 차변부터 적을까?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80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130만 원.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70만 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1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됐죠? 은행에서 돈 빌린 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지. 입력합니다. 11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이라는 자산 증가 1억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은행 됐습니다. 1억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25일 ABC사의 외상매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환율은 다음과 같다. 올해 7월 1일에 외상매출했습니다. 2만 달러. 그때 환율은 달러당 1,200원. 그러면 1,200원 곱하기 2만 달러 금액이 차변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을 거다. 그지? 그거를 이제 오늘 11월 25일에 없앱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 감소. 거래처는 뭐 영어다 그지? ABC. 없어지는 외상매출금 얼마라고요? 2만 곱하기 1,200 2,4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돈 들어옵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고 돈 들어올 때 환율은 달러당 1,300원입니다. 1,300 곱하기 2만 2,600만 원 돈 들어옵니다. 기분 좋다 그지? 이익 보았습니다. 200만 원만큼을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200만 원은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다 그지? 환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다 그지? 달러당 100원씩 이익 보았습니다. 몇 달러요? 2만 달러. 그래서 100 곱하기 2만 이렇게 해도 20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분석됩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11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 26000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는 영어다 ABC 됐습니다. 그 금액은 24000 그리고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입력 완료. 5번 문항 12월 29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 비용 10만 원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다 그지? 10만 원. 대변에
신용카드 거래는 무슨 뜻입니까? 외상 거래다, 그지? 돈 나중에 줄게요. 밥 먼저 먹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을 우리는 누구한테 줍니까? 상대방 식당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사로 돈 준다, 그지? 왜? 신용카드사가 이미 식당에 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를 식사한 거 식당 아니고 신한카드라는 카드사로 적는 것이다. 금액 10만 원.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12월 29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 1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를 카드사로 하자. 신한카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항 7월 30일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종이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해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작업하십시오. 됐죠?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 밥 먹었습니다. 야근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지? 유형은 50일 과세고 회계 처리 차변의 복리후생비이고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은 돈을 무엇으로 주었는지 문장에서는 안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증빙에 나와 있을 겁니다. 밥값 140만 원, 부가가치세 14만 원 합해서 154만 원 돈 줘야 되는데 전부 외상이랍니다.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구나. 됐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여부란을 부라고 잘 체크해야 되겠고,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 요거 입력해 줍시다. 됐죠?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 식당 이름은 남해식당이랍니다. 됐죠? 내용 분석 쭉 해봤고 입력합니다. 메뉴부터 엽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7월 30일. 유형 50일 과세고 품목란에 야근 식대라고 적고요. 수량 1. 자, 공급가액은 1400000 부가가치세 14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남해식당. 전자여부 여 아니고 부다, 그지? 0번을 누릅니다. 자, 그다음 분계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고 대변은 미지급금입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끝났고 추가로 무언가를 작업한다, 그지? 자, 작업 시작합니다. 자, 해당 전표를 일단 체크합니다. 그리고 상단 도구 버튼에 있는 간편 집게 옆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예정 누락분을 클릭합니다. 보조창 나타나고 요거를 이번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고 싶거든. 2기 확정이다, 그지? 2기 확정 시작되는 달은 10월 달입니다. 2022 10월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전표에 대해서 보라색으로 누락이라고 표시된다, 그지? 그러면 이거 자 7월 달 거래니까, 그지? 7, 8, 9월에 해당하니까 1기 예정 신고서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1기 예정 신고 때 누락했기 때문에
아니 2기 예정 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했기 때문에 2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지금 반영시킬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런 의미고.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진짜 확정 신고서에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반영 잘 되고 있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자, 메뉴 엽니다. 프로그램 화면에서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합니다. 2기 확정 신고서로 간다 그지? 10월부터 12월. 자, 보십시오. 예정 신고 누락분이면서 매입세액이다 그지? 매입세액 중에서 예정 신고 누락된 게 있다 이겁니다.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데 예정 신고 때 무언가 누락이 되어서 이번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겁니다 라고 표시된다 그지? 140만 원과 14만 원. 어디서 많이 본 숫자다 그지?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겁니다. 됐지요? 요게 잘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한번 확인해 봤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8월 5일 진성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대금 2억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땅 샀습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거래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유형 뭐라고요? 53 면세. 회계 처리는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종이도 있고 전자도 있다 그지? 그래서 전자 여부란을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전자여라고 잘 체크하자. 됐지요?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8월 5일 유형 53 면세, 공급가액은 2억 원, 상대방 거래처는 진성부동산, 전자예부 여 잘 체크하자. 분계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컴퓨터 샀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소 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됩니다. 유형 무엇으로? 매입이면서 현과 61번으로. 회계 처리. 차변에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컴퓨터 샀다고요? 비품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두었습니다. 차변에 비품. 대변은요 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9월 1일 유형 60일 현과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960000 타이핑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진다 그지?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전자상회. 됐습니다. 분계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약간 화면 올릴까? 이렇게. 이거 어차피 막 잘리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조금 할게요. 자, 4번 문항 9월 25일 회사는 주식회사 로운캐피탈로부터 관리 업무용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랍니다. 요거를 렌트하고 아래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9월분 렌트로는 70만 원 공급가액으로 대금은 10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렌트로에 대해서 임차료 계증 과목을 사용하십시오.
됐지요? 우리가 차 렌트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지? 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잖아.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처리는 차변 임차료, 대변은 나중에 돈 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분석 끝났고 문제 풀면 되고 참고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잠깐 복습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 불공제잖아. 그지? 요 범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앞에 있는 비영업용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 또는 승용차 판매 회사 뭐 그런 회사일 경우에만 우리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영업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 세무적인 시험은 우리 회사는 택시 회사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 아니다. 그지? 일반적인 그냥 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조기업이다. 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회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전부 다 비영업용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를 막 현혹시킵니다. 관리 업무용, 막 업무용으로 쓴다라고 뭐 이렇게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영업용이야. 됐지요? 비영업용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소형 승용차만 잘 판단하면 된다. 그지? 소형 승용차는 100이랑 1000cc 초과해야 됩니다. 100이랑 1000cc 이하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100이랑 1000cc 초과하면서 and 8인승 이하의 차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 이거 소형 승용차라고 부릅니다. 됐지? 8인승 이하이면서 and 100이랑은 1000cc 초과해야 된다. 그리고 요런 1000cc 초과 8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과세된답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우리 이론 편습이었던 거 잠깐 복습했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이 문제도 세금 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품목 수량 단가가 뭔가 기재되어 있다. 그지? 요거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자. 그리고 뭐 증빙 하단부에 뭔가 적혀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위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분석이 가능하네.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9월 25일 유형 54 불공 품목란에 승용차 렌트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700,000 거래처는 주식회사 로운 캐피탈. 자, 전재부 여. 자,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다. 그지? 3번. 자, 차변에 임차료 계정과목 코드 번호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 없다. 그지? 800번대 코드 됐습니다. 관리 업무용 관리팀에서 쓰는 모양이다. 그지? 800번대 코드 비용 처리했고요.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4 불공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77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 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됐습니다. 자. (5번) 문항 9월 30일 중앙 상사에 8월 3일 외상으로 판매했던 제품 중 2개 대당 2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제품 불량으로 인해 반품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의 상단부에 적히면 하단부로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그냥 그대로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지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래입니다. 매출했다가 불량이 있어서 매출 환입되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는 거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는 것도 세금 계산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은 11 과세로 입력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작업하면 되는 거다. 됐지? 작업 들어갑니다. 9월 30일 유형 11 과세. 금액을 마이너스로 작업하자. 자, 금액 2대고 대당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500만 원 되겠다, 그지? 5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작업합니다. 됐지?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뭐 참고로 품목 수량 단가 요거를 굳이 한번 입력해 본다면 이렇게 작업하겠지. 품목란에 뭐 적절한 내용, 뭐 제품이라고 적을까? 자, 수량에 2대 적고, 그 수량을 2대 적는데 마이너스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 단가는 250만 원. 그지? 이렇게 적으면, 그지? 마이너스 500만 원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표시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내용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참고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뒷부분 마이너스로 이렇게 금액 표시되고요. 거래처는 중앙상사입니다. 전자외부 이어 붕괴. 자, 상단부의 금액이 마이너스로 딱 입력이 되니까 그 마이너스 금액이 자동으로 끌려온다, 그지?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제품 매출, 애당초 대변으로 기록했던 제품 매출이 이제 작아지는 거다, 그지? 그거를 대변의 제품 매출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리고 차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이 작아져야 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그냥 그대로 작업하자. 금액을 마이너스로. 됐지요? 그러면 결국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도 작아지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도 작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까지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당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돼지고기를 매입하여 소시지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가정한다.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관리용을 작성하십시오. 단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공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은 없으며 매입액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메뉴 엽니다. 메뉴 열어서 바로 작업 시작합시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클릭. 자, 기간은 일기 확정입니다. 4월부터 6월. 자, 매입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3건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구입한 거, 계산서 받았습니다. 이거 된다, 그지? 면세 농산물 구입해서 과세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했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가능하다, 그지? 그 다음 식품 포장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면세 농산물 아니잖아. 그래서 이 내용은 의제 매입세 공제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다음 돼지 창자 계산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내용 중에서 2가지만 작업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작업 들어가자. 먼저 돼지고기 고기 유통 주식 계산해요. F2 키 누르고 고기 유통 주식 계산. 취득일 20220430 계산서 받았습니다. 물품량은 돼지고기. 수량 1600 적습니다. 매입가액 2800만 원. 자,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주의합시다. 이 회사는
돼지고기로 소시지 만드는 제조기업인데 법인인데 주의합시다. 일반적으로 전산세무자격시험은 이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라고 전제가 붙어서 출제되는데 이 문제만은 그지? 이 문제 한에서는 중소기업 아닌 걸로 가정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의제매입세 공제율 잠깐 보고 여기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좋겠네. 자, 이론편에서 배웠던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 잠깐 살펴봅니다. 자,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거 이론편에서 공부했고, 자,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출발점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금 전 자료에서 포장재 같은 거는 뺐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공제율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106분의 6이야. 법인일 경우. 제조기업이라고요. 법인이면서 중소기업이라면 104분의 4였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조업하는 기업 법인인데 중소기업 아닌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공제율이 어떻게 102분의 2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런 내용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서 좀 무언가 변형이 되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지? 참신한 시도다 이겁니다.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구나. 제조업 법인인데 중소기업 아닐 경우에는 102분의 2라는 공제율을 적용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이론편 내용 잠깐 복습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진행합시다. 입력. 공제율을 102분의 2라고 입력한다. 자, 그다음 또 한 건. 돼지 창자다, 그지? 거래처가 주식회사 창자 유통입니다. 취득일 2022 0630 구분은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량은 돼지 창자, 수량은 1000kg, 매입가액은 300만 원, 공제율은 102분의 2 이렇게 입력합니다. 됐지요? 내용 두 가지이겠고 3,100만 원 구입한 거에 대해서 607842만큼을 의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다 이겁니다. 다만 지금은 확정신고서니까 한도 테스트 해보아야 된다, 그지? 한도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출발점은 매출액이다, 그지?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액 적어야 됩니다. 자, 문제 자료를 단순화해 주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매출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었네. 이번 확정신고 기간만 매출 적으면 됩니다. 1억 2천만 원. 120 000 000 그리고 여기 좀 예정신고는 없고 확정신고 여기에만 120 000 000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 B란이 핵심이다, 그지? 원래는 한도 계산할 때. 단기라는 거는 철저하게 6개월이다, 그지? 그래서 한도 테스트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거다. 그래서 매입액은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액이랑 확정 신고 기간의 매입액 합해가지고 적는다.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료를 단순화해 주었습니다. 예정 신고 때 매출액도 없었고 예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면세 농산물도 자료가 없습니다. 예정 신고 때는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다라고 단순화해 준 거다 이겁니다. 다만 문제 문구에서 매입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도 없다라는 내용이 딱 명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한 명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좀 그러한 문구를 좀 추가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예정 신고 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은 없다. 됐지요? 예정 신고 기간에는 매출액도 없고 매입액, 즉 면세 농산물 구입한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것도 당연히 없었겠지. 됐지요? 이렇게 좀 문구를 좀 추가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작업할 수 있겠네요. 자, 단기 매입액은 그냥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구입한 3,100만 원만 그냥 기록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하단부 내용 적습니다. 공제율 102분의 2고
예정 신고 기간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거 하나도 없을 거다. 그지? 0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결론값 607.843 그지? 요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 결론값으로 표시되고 있고 됐습니다. 내용 저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참고로 요 결론값 나온 거 다시 한번 검산해 봅시다. 자, 한도 테스트 한번 해보자. 출발점은 매출액에서 출발하는데 예정 신고 기간이 없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가지고 출발하면 된다. 동그라미에서 게임으로 표시할게. 법인은 40% 곱한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공제율 102분의 2 곱하면 됩니다. 요게 6개월의 한도야. 그런데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던 게 있다면 그걸 빼야 되는데 0이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고요? 1억 2천만 원 곱하기 40% 곱하기 2 나누기 102 하면 941 되죠? 941 176이라고 계산됩니다. 요게 한도인데요. 요게 한도인데 이번에 구입한 거 가지고 3,100만 원 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으려 하는 금액 계산해 보니까 607,842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은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지? 요 금액을 그냥 전부 다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으면 된다라는 것이 결론으로 도출된다 이겁니다. 다만 위에 있는 금액이랑 아래쪽에 있는 금액이랑 이론이 차이가 난다, 그지? 뭔가 계산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생긴 모양이다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결론값 나왔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문제 출제하신 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내용이었네. 포장재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못 받는다. 그리고 제조기업인데 제소기업인 법인인데 중소기업이 아니라면은 공제율이 102분의 2가 적용되어야 되겠다. 그거 두 개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는 작성 생략하고 홈택스에서 기한 내에 직접 전자신고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신고서 열어서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클릭. 자, 2기 확정이다. 그지? 10월부터 12월입니다. 자, 무언가 금액이 불러와진다. 그지? 무엇입니까? 우리 앞 문항에서 실기편 문제 2번에서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인데 그거를 예정신고서에 누락해서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주십시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지? 기억나시죠? 그 내용 때문에 무언가가 금액이 지금 불러와지는 상태입니다. 자, 이 문제 내용 보면 문제 중간쯤에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입은 없는 걸로 가정해 주십시오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불러온 데이터를 요거를 무시한다라고만 하면 요거를 지워야 되는지 가만 놔두면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무시한다라는 요 단어를 삭제한다라는 걸로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됐지요? 불러와지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삭제해 버리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웁니다. 깨끗한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작업 시작한다. 됐죠? 그다음 자, 매출 자료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습니다. 1번 라인. 그다음
신용카드 매출액 공급대가 4,620만 원인데 여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이 1,10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다, 그지? 자, 3번 라인에 적히는 거는 뭐라고? 자,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발급되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 그지? 그때는 철저하게 뭐가 우선이라고?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따라서 3번 라인에 기재되는 내용은 세금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연표 또는 현금 영수증만 발급된 거래만 3번 라인에 적히는 거다라고 우리 열심히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발급한 거는 공급 대가로 따져볼 때 4,620만 원인데 그 중에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연표도 발급된 것이 1,1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3번 라인에 기재되어야 되는 거는 A 빼기 B 금액만 3번 라인에 기재되어야 된다 이거지. 어이? 금액 얼마입니까? 4,620만 원 빼기 1,100만 원. 3,520만 원만 기재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네요. 자, 3,520만 원이 공급 대가입니다. 그러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됩니다. 물건값은 그러면 3,520만 원 곱하기 100 나누기 110 하면 되겠다, 그지?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320만 원 되겠지. 아시겠죠? 3번 라인 적읍시다. 32,000,000 그리고 320만 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괄호 내용을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10만 원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요 1,100만 원이 위에 있는 3억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문구가 추가적으로 좀 문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어설픈 문제다, 그지? 문구를 좀 완벽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자, 요 앞에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모범 정답을 보니까 요 1,100만 원은 3억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1번 라인에 작업했던 3억 원을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 중 위에 있는 이렇게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이 중 위에 있는 1,100만 원은 세금 계산서도 발급되고 신용카드 매출표도 발급된 거는데 그 1,100만 원이라는 거는 이미 3억 원이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1번 라인에서 작업했던 거 요거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치? 그런 의미로 이중 4,620만 원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된 거 1,1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 요 1,100만 원은 위에 이미 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치? 그런 의미로 좀 이러한 문구를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내용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도 엄청 질문 많이 합니다. 외상 매출금 중 165만 원 부가가치 포함 요게 5월 중 해당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어서 장부에 반영했답니다. 대손세 공제를 반영해라 이 말인데 5월 달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 이겁니다. 모범 정답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은 5월 달에 대손 확정 받은 거니까 1기 확정 신고서에 이미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는 2기 확정 신고서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모범 정답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자료 제시 주면 엄청 헷갈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1기 확정 신고서를 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제하신 분 만든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싶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 상태로 우리 교재에 수록 못합니다. 5월을 8월로 내용을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8월로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8월 달에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자, 7, 8, 9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 확정되었지만 예정신고 기간에는 대손세 공제 적용 못 받으니까 지금 작성하는 2기 확정신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8월로 수정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입력해야 된다가 결론입니다. 자, 165만 원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발라냅시다.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면 된다. 그지? 얼마입니까? 165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15만 원 톡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반영하자. 자, 8번 라인 대손세 가감의 세액란에 마이너스로 15만 원 적어줍니다. 됐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대손이 생겼으니까 세금 깎아주세요라는 의미다. 그지? 됐습니다. 자, 그다음 2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 공급가액 300만 원 종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된 거랍니다. 자, 요거가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지? 7번 라인에 반영해야 되고 7번 라인의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자, 매출이 누락되었는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다고. 자, 요 상태로 또 문제 풀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과세일 수도 있고 영세율일 수도 있잖아. 과세 매출이 될 겁니다. 앞에 문구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과세 매출이 누락되었어. 자, 그러면 33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300만 원과 30만 원. 그러면 그 내용이 7번으로 싹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죠? 300만 원, 000, 000 그리고 3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그 내용이 싹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다. 자, 그다음 예정신고 때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당과소신고 아니고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일수는 92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에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있답니다. 자, 요거를 세금계산서 수치본 쪽에 적어야 되는데 일반 매입으로 적어야 되는지 고정자산 매입으로 적어야 되는지 좀 헷갈린다. 그지? 일반 매입이라고 좀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죠? 그러면 10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지? 1억 2천만 원과 1,200만 원. 됐습니다. 이제 문제 계속 진행하면 되고 이 문제 너무 미안합니다. 문제가 완전 어설프게 그지? 문구가 엉망진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탈 5군데 수정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불론 데이터는 삭제한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앞에 문구 추가했어. 이 중 위에 있는 그 다음 5월을 8월로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이 과세 거래였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일반 매입이야. 고정자산 매입 아니고 일반 매입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군데 좀 보완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성의 없이 출제가 된 것 같아. 보완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수정해서 학습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신용카드 매입액이 있습니다. 공급대가 2,200만 원, 기계장치 구입비 공급대가 275만 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은 거에 대해서도 매입수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그거를 반영하라 이겁니다. 자,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쪽에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을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나눠야 되는데 2,200만 원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은 275만 원이랍니다. 그럼 일반 매입은 얼마라는 겁니까? A 빼기 B지. 2,200만 원에서 2750,000 빼면 19250,000 나오고요.
그거를 일반 매입 41번 라인에 적어야 되는데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로 다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19250,000 곱하기 100 나누기 110 이렇게 하면 물건값이 나옵니다. 175,0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그 금액의 10% 175,000,000. 그 다음에 고정매입은 275만 원 곱하기 100 나누기 110 한 것이 물건값입니다. 250만 원 25만 원 이렇게 4개의 란으로 나누어서 기재했고요. 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4개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75,000,000 플러스 175,000 플러스 25,000,000 플러스 25만 원 하면 2,200만 원이라는 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됐지요? 쓸데없이 자료만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제시한 문제는 됐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했고,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좀 메꾸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네, 그지? 10,000원 기입합시다. 자, 아래쪽에서 그지?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18번 라인에 반영시키면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잖아, 그지? 18번 라인에 상세 내용 중에서 전자신고세액 공제 있습니다. 54번 라인에 10,000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내야 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뭔가 매출이 누락되었잖아.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세트로 올 거고, 게다가 세금 계산서를 법인인데 전자가 아니고 종이로 발급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한 개 나올 겁니다. 3개의 가산세가 필요하다, 그지? 입력합니다. 자, 가산세. 자, 먼저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가산세 적읍시다. 미발급 등 여기에다가 얼마요? 공급가액 3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300만 원 곱하기 1%다 이겁니다. 3만 원. 됐지요? 그리고 물론 이 내용을 지연 발급 등이라는 요 62번 라인에 적어도 정답 인정됩니다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작업하자, 그지? 미발급 등이라는 여기에다가 작업했습니다. 그 다음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 매출에 대해서 뭔가 누락되었다, 그지? 매입세액 누락된 건 없었어. 그러면 출발점이 납부세액에서 출발하는데 매출세액인 30만 원에서 출발하면 될 겁니다. 요 금액을 작게 신고하고 작게 납부했다 이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작업하자. 10%가 원칙인데 예정신고 때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니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75% 감면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0%, 3만 원이 원칙이지만 거기서 다시 25% 곱한 금액이 결론값 됩니다. 얼마요? 7,500원 됐지요. 그거를 적어줍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71번 라인. 출발점은 30만 원이고요. 결론값은 7,5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온다, 그지? 납부지연 가산세. 출발점은 30만 원입니다. 어디 적을까? 여기 적을까? 30만 원에서 출발해서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따박 22씩 가산세가 따박따박 붙습니다. 일수는 92일이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30만 원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하루에 66원입니다. 곱하기 92 하면 6072 계산됩니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납부지연 30만 원에서 출발하고 보조창 나타나는데 당초 납부기한 그리고 뭐 실제 확정신고한 날 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보조창은 작업할 수 없고 직접 타이핑으로 결론값 입력하면 되겠지. 6072 됐습니다. 이렇게 3개의 가산세 작업했고 이제 결론값 확인합니다. 자, 결론값. 자, 가산세 합계는
43572라고 표시되고요. 맨 아래쪽 27번 란은 1938352 이렇게 표시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대손색 공제에 대한 내용을 한 개 수정했다, 그지? 그래서 우리 모범 정답 발표된 것하고는 조금 금액 다를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학습하기로 합시다. 됐지요? 결론값 1938352. 오케이.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습니다. 자, 3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십시오. 자, 세 가지 작업으로 구성된다, 그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작하고 전자신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한다, 그지? 그 다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먼저 마감 확인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일기 예정 신고랍니다. 1월부터 3월. 마감되어 있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취소라는 버튼 요거 클릭해 보면 어떤 메뉴들이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취소 클릭해 보니까 요거 세 가지 메뉴가 요 세 가지 메뉴가 세트로 마감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조창 확인했으니까 이제 닫아버리고요. 자, 이제 1단계 작업 끝나고 2단계 작업 제작으로 들어갑니다. 제작. 우리 메뉴 화면에서 전자신고라고 보인다, 그지? 요거 클릭합니다. 자, 전자신고할 수 있는 파일을 제작한다 이겁니다. 신고 연월 1월부터 3월입니다. 상단부 클릭하면 그지? 상단부 내용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이렇게 싹 조금 전 마감했던 내용이 풀어진다, 그지? 보여진다. 자, 요거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작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비밀번호 1234 1234로 작업해 달래요. 1234 1234 다시 한번 1234 1234 오케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작 완료됐습니다 라고 표시된다, 그지? 오케이. 자, 이제 제작했으니까 다시 제작했으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그지? 요 상태에서 홈택스 바로 가기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우리 프로그램 화면에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클릭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클릭해 볼까? 클릭. 자, 화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하니까 뭐 화면이 좀 흔들리네. 자, 미안해요. 자, 요거 닫아버리고. 자, 그지? 전자신고 요 상태에서 요 클릭 한번 해볼게. 똑같네 상태가. 자, 미안해요. 자, 뭐 똑같네.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 어차피 잘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상태로 자, 여기서 그냥 클릭해 볼게요. 어차피 똑같아. 이래나 저래나. 자, 화면이 자, 이렇게 좀 이동시켜야 되겠어. 자, 이동이 잘 안 된다, 그지? 이 상태에서 계속 지나갈게. 자, 먼저 실무라면 홈택스 일단 홈택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해야 될 겁니다. 처음 접속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로그인 해야 될 겁니다.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를 꼽아가지고 그지? 접속해야 될 건데 그거는 우리 시험이다 보니까 작업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닫기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그지? 로그인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닫기 버튼 클릭한다. 자, 그러면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난 다음의 상태가 딱 표시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제출 순서는 여기 글자로 쭉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이 아래쪽에 다시 이렇게 순서대처럼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작업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형식 검증하기 클릭.
변환 대상 파일을 선택하세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먼저 내가 제출할 파일을 선택해야 되는 모양이다. 찾아보기를 먼저 클릭해라고 하네. 찾아보기 클릭. 내 컴퓨터에서 전자신고할 파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있고요. 파일 이름은 이렇게 지금 부여되어 있답니다. 찾아보자. C 드라이브에서 뭔가 있다, 그지? ENC 어쩌고 저쩌고 보입니까? 요거를 찾았습니다. 그지? ENC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 클릭합니다. 됐죠? 자, 풀어졌지요? 요거를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형식 검증하기 클릭. 자, 비밀번호 누르랍니다. 1234 1234 였다, 그지? 1234 1234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 검증해 보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클릭합니다. 내용 검증하기 클릭. 그리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검증해 보니까 그것도 오류가 없습니다. 통과. 됐습니다.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자 파일 제출 클릭하자. 클릭. 됐지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됐지요. 클릭.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잘 제출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타납니다. 됐죠? 자, 열리는 메뉴 닫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4번 결산입니다. 올해 말 현재 마케팅팀에서 구입 시 전액 비용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했던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530만 원이다.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한답니다. 어렵지 않지요? 소모품 구입할 때 전부 다 비용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를 대변으로 적어서 비용 감소, 그리고 남아있는 거를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로 기록하면 되겠지. 수동 결산입니다. 회계관리 클릭해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 클릭하고요. 날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의 감소 적습니다.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 금액 530만 원.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합니다. 됐습니까? 2번 문항. 전기에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현재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주어진 자료 이외의 거래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됐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문제.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다가 핵심이었다. 그지? 그래서 작년도에 취득했습니다. 1,500만 원. 주식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주식을 취득했어. 작년도 말에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작년도 말에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20만 원만큼을. 그래서 작년 말의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표시되었을 겁니다.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로? 1,480만 원으로. 그리고 자본 쪽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기록되는데 회계 처리를 차변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재무 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 그지? 얼마? 20만 원. 이렇게 작년도 말 재무 상태표가 표시되었을 거고, 요 두 계정 과목의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모여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1,48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오른쪽의 마이너스 20만 원을 왼쪽으로 해처모여 플러스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요 두 개 합해보면 애당초 취득 원가인 1,500만 원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가 이제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넘어왔어. 그래 놓고 이제 올해 기말 주가가
올라갔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기록합니다. 1,480만 원이 1,550만 원 되었어. 얼마요? 70만 원. 자산 증가 기록하자. 대변이 문제다, 그지? 차변은 전혀 어렵지 않아. 대변이 문제다. 70만 원 주가 올랐다고 70만 원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수익 비용이 아니고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나의 반대 포지션이 있다면 반대 포지션부터 없애야 되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그지? 나의 반대 포지션 7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은데 나의 반대 포지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요것부터 없애야 된다, 그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부터 없애자. 20만 원을.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기록해야 될 거다. 됐지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기말 회계 처리하고 나면 올해 말의 재무 상태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말의 재무 상태표. 자, 1,550만 원으로 자산 기록되고요. 자, 자본 쪽에 올해 말 자본 쪽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없어져 버렸어. 남아있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남아있고 오른쪽 대변으로 회계 처리된 것을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표시한다고요? 플러스로 기재하면 됩니다. 50만 원. 이렇게 올해 말 재무상태표가 작성될 거고 요 두 개의 계정 과목 금액을 차변으로 해쳐 모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550만 원 그대로 적고 오른쪽에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는 50만 원을 차변으로 적는다고? 마이너스지 뭐. 그지?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순액으로 표시하면 당연히 취득원가 1,500만 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올해 말의 기말 수준 분계 분석했고 요거를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수동 결산입니다. 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보십시오. 매도 가능 증권은 이름은 한 개인데 코드 번호가 두 개 검색된다, 그지? 그 중에서 밑에 있는 178번 비유동 자산 코드 번호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분석 잘 해놓고 코드 번호 잘못 끌고 와서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다, 그지? 실수하지 않도록 잘 연습해 둡시다. 자, 70만 원 입력하고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라는 거 기록합니다.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3번 문항 진성 상사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36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거래처명 생각하고 끔수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자, 우리 회사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했는데 그 받은 이자 중에서는 내년에 해당하는 이자를 미리 받은 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올해 이자 수익으로 기록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너무 크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얼마만큼? 36만 원만큼을. 그리고 대변을 뭘로? 내년도에 해당하는 걸 올해 미리 받았으니까 바꿔 말하면 내년에 받을 게 작아졌다 이거지?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한다. 36만 원.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수익 36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36만 원. 4번 문항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의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의 상환기간을 당사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2년 연장하기로 계약했다. 단 관련 회계 처리는 결산일로 함. 일반적으로 장기차입금 중에서 만기가
그지? 올해 결산일로 따져볼 때 1년 이내로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름 바꾸는 분계가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정반대 상황으로 좀 변형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로 기록했던 거를 만기 연장시켰으니까 다시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차변에는 부채가 감소되는데 유동성 장기 부채가 감소된다. 그지?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하는데 뭐가 증가한다고? 장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중앙은행. 중앙은행.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은 장기 차입금. 중앙은행이고요. 금액 2천만 원. 됐습니다. 5번 문항. 다음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십시오. 자동 계산이 조금 편하겠다, 그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작업합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클릭. 자, 회기기간 1월부터 12월이고요. 자, 먼저 공구와 기구인데요. 제조 공장이랍니다. 그러면 매출원가 쪽에서 경비 쪽에서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서 작업한다, 그지? 공구와 기구에 대해서 얼마가 감가상각비라고요? 1250000. 그 다음 차량 운반군데 이거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답니다. 판관비 쪽에서 작업한다, 그지? 판관비에서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구, 그지? 여기서 3500000 입력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점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메뉴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점표 입력 메뉴도 닫아버릴까요? 오케이.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1번 문항.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영업부 팀장 윤영수 입사일은 올해 4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 4번 107로 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영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에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 입력하십시오. 비고란에 제시된 소득이 전부이고 이외의 소득은 없으며 주민등록 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 여부에다가 부라고 표시할 것. 됐지요? 작업 시작합니다.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하고요. 자, 원천징수 모듈 사원 등록 메뉴 클릭. 자, 사원 번호가 107번. 이름이 윤영수. 주민등록 번호가 71012212256667입니다. 입사가 20220401. 자, 대한민국 국적이고, 그지? 국외 근로 제공 이런 거 없고 생산직도 아니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기본 상태앱은 더 이상 작업할 거 없고 부양가족 명세로 넘어갑니다. 자, 본인에 대해서 남성이고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추가 공제 받을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입력합니다. 자, 배우자 정이서입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7203252560 자, 배우자 원고료 수입인데 기타 소득에 해당한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답니다.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 분리과세는 따지지 않는다, 그지? 분리과세가 있을 때는 그 제외시키고 따집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소득금의 요건 추적하는 거고 배우자는 나 요건은 따로 따질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배우자라고 기본공제란 체크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
모 송미란입니다. 1번 송미란. 주민등록번호가 5012252013662. 자, 72세네요. 자, 72세. 60세 이상이다, 그지? 나요건 충족하는데 소득금액 요건 따져봐야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고요. 그거 외에는 소득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 어머니는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한다 이겁니다. 그지? 종합소득금액이랑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전부 합해가지고 따져보는 거다, 그지? 100만 원 넘어가 버리니까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는 부라고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72세, 70세 이상이지만 경로 우대 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자체가 아니니까. 그다음 윤혜서 딸입니다. 4번 선택하고 윤혜서. 주민등록번호가 09020 4455196입니다. 13세네요. 자, 소득 없답니다. 그러면 나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한다,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면서 기본공제 대상자하고 7세 이상이다 보니까 자녀란이 자동 체크됩니다.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윤민율 아들입니다. 주민번호가요 110701399852입니다. 11세네요. 소득 없습니다. 나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7세 이상이면서 자녀면서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됩니다. 그 다음 윤혜수 형제네요. 6번 선택하고 윤혜수. 주민번호 720317185020. 50세입니다. 나요건 충족 못한다, 그지? 그런데 읽어봅시다. 질병 관계로 별거하고 있고, 별거하더라도 질병 관계 때문에 별거한다고 그러면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 없고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50세이지만 나요건 충족하는 걸로 보아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윤혜수라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지? 장애인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1번이라고 선택해 준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 완료.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작업했고요. 됐죠? 1번 문항 작업 끝났고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니다. 이진원 4번 308 입사일은 올해 1월 1일. 사원의 2022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됐지요? 자, 문제 진행하면 되는데 문구 한 개 추가할게요. 작업할 내용을 보니까 연금 저축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직접적으로 뭐 상관없지만 문구 한 개 추가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요 앞에 연금 저축 등 로마자 1탭과 저축 등 로마자 1번 탭과 작업할 탭이 토탈 3개입니다. 부양가족 탭 상단부에 있는 인적 공제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 탭에서 연금저축 관련 내용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를 작업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작업 들어갑니다. 먼저 가족사항 나와 있네요. 가족사항 먼저 확인해 볼까? 본인 이진원이고 총급여 5천만 원입니다. 배우자 정현주고 퇴직소득 금액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장모 김혜수 복권 당첨액이 있는데 요거는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 그냥 소득 없는 걸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나요건 충족한다 그지? 그래서 이 장모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이겁니다. 동생 이성원 일용근로소득 이것도 분리과세다 그지?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거고 게다가 장애인입니다. 소득금의 요건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네. 그리고 장애인이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요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네.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고 나요건 따질 필요 없다. 즉 나요건 충족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연진 딸 소득 없고 초등학생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고 이주원 소득 없고 미취학 가족 마찬가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나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only 배우자 정연주밖에 없네요. 아시겠죠? 자, 가족상 파악했고 자 이제 공제 대상 지출액으로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쭉 나와 있고 그럼 일단 가족상에 대해서 부양가족 탭에서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지? 자, 메뉴부터 엽시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클릭. 자, 4번 안에 커서 위치시키고 F2키 눌러서 이진원 불러옵니다. 짜라락 불러왔고 부양가족 탭 선택해서 이제 상단부 작업합니다. 자, 이진원 본인이고 자, 배우자 정연주가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더라 그지? 부라고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모 김혜수 연말관계 2번이다 그지?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잖아. 오케이. 자 장모님은 66세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그지? 60세 이상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이연진이 딸이다 그지? 초등학생입니다.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고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된다 그지? 자녀란이 자동 체크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원 아들인 뭡니까? 이주원 미취학 아동이다 그지?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고 다만 5세이다 보니까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는 체크가 안 된다 그지? 알았다. 그 다음에 이송원은 동생이었다 그지?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더라 이겁니다. 장애인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입니다. 1번 선택하자. 됐지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 탭의 상단부 작업 끝났고요. 됐지? 결과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됐지요? 결과가 이렇게 표시된다.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해서 공제 대상 지출액을 작업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 좀 편하게 가로 확대 이렇게까지 누를게요. 오케이. 자 보장성 보험료 내역 이진원 자동차 종합보험료 되고 이연진 보장성 보험료 이주원 보장성 보험료 다 되겠다 그지? 금액 얼마입니까? 합계가 8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플러스 55만 원 195만 원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여기다가 적습니다. 1950000 자, 그다음 교육비 봅시다. 이진원 본인 사이버 대학교 대학 교육비 됩니다. 본인 교육비. 이연진 태권도 학원비. 이연진은 누굽니까? 딸인데 이연진은
이연진은 초등학생이다, 그지? 학교 입학하고 나면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이연진에 대한 학원비는 안 되고요. 이주원은 취약 전 아동이다, 그지? 이주원에 대한 유치원비 또는 학원비가 있으면 학원비 이런 거는 다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네요. 입력합니다. 교육비 클릭해서 자 본인 교육비 적습니다. 본인 1200000 그리고 이 주어는 취약전 아동이다, 그지? 취약전 아동에서 인별로 2200000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의료비 봅니다. 의료비 부양가족 탭에서 작성하고, 그지? 실손 의료보험금을 반영할 것. 이진원 본인 질병치료비 공제되고, 다만 요 금액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받은 실손 의료보험금 60만 원이 있답니다. 그죠? 그러면 110만 원에서 60만 원 뺀 50만 원만 의료비 공제가 적용될 거다. 그지? 그다음에 김혜수는 장모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 된다, 그지? 이연진은 딸입니다. 질병치료비 150만 원 됐습니다. 요거 됩니다. 그래서 되는 거 두 개 입력합니다. 자,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고 싶지만 현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어설프게 돼가지고 지금 보이는 의료비 보조청 입력 못하는 상태다, 그지? 할 수 없어. 문제 자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부양가족 탭 클릭해서 여기에서 하단부에다가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의료비 지급 명세라는 보조장 띄워서 입력합니다. 먼저 본인 이진원 불러옵니다. 의료증빙 코드 뭐 국세청장 선택할까? 자, 건수 넘어가고 자 금액 입력합니다. 1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실손보험금 받아가지고 결제한 게 60만 원 있다, 그지? 그렇게 하면 110만 원에서 60만 원 뺀 50만 원만 나중에 공제 적용될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누구 의료비라고? 이연진 의료비입니다. 이연진. 자, 금액이 얼마라고요? 이연진 15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잘 끌려왔는지 확인합니다. 자, 의료비 보장 선택하니까, 그지? 본인의 의료비, 그지? 110만 원 결제했는데 60만 원 보험금 받은 거니까 5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공제 대상자, 그지? 자녀의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내용 봅니다. 기부금 김혜수 장모님이, 그지? 장모님이 종교단체 기부금 냈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기부금 클릭해서 자, 하단부 여러분 좀 화면에서 잘리겠다, 그지? 미안합니다. 지금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뭐 어설프게 돼가지고 지금 화면이 막 작아지지도 않아. 요 밑에 쪽에, 그지? 단기 종교단체라고 돼 있나요?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금액 80만 원. 엔터키 치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기부금인데 올해의 종교단체 기부금이다. 됐습니다. 그다음 신용카드입니다. 이진원 신용카드 쓴 거 되고요. 이진원 현금 영수증 쓴 거 되고요. 김혜수 장모님 신용카드 쓴 것도 됩니다. 저거 전부 입력하면 되고,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에는 A랑 B랑 요거 합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1950000 플러스 6180000 하면 2568000 되네요.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에 2568000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얼마다고요?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있다 그지? 이진원 본인 연금저축계좌 200만 원 2022년 납입분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자료가 좀 어설프다 그지? 연금저축 냈다고 요거 언제 가입했는지가 중요하잖아.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 가입이라는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지요? 이렇게 문구 추가했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에 작업해야 되고 그중에서 네모 2번 쪽에 작업하는 겁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니까 세액공제가 적용돼야 되고 그지? 그거는 2번 연금저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지? 그 다음 금융회사는 우리은행입니다. 검색창 띄워서 우리은행 그지?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렇게 끌고 오고 계좌번호 1012-4588-200 적어주고 납입금액 200만 원 입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연말정산 입력 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자동으로 싹 끌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기타 사항.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언급된 가족들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제시된 자료 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고 위 모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 끝났고요.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